애완견 통장도 있던데. 네. 제가 네. 처음에 이제 너무 키우고 싶었었는데 못 키우다가 결혼해서 이제 독립하게 됐으니까 키우는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 나중에 6살부터는 병원비가 많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비용이 이제 보험이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나는 그냥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생각에 그냥 시도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신경 써서 하다 보면은 꼭 이렇게 자산을 불려서 원하는 삶을 살 날이 곧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는 그 절약 팁 중에서 왜 냉장고에 그 영수증 붙이는 거 네네. 그거 아이디어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팁들, 여러 팁들. 그 냉장고 파먹기를 하려면 냉장고에 식재료가 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그거 다 일일이 이렇게 적고 하는 거 좀 저도 몇 좀 번 하다가 말죠. 네, 귀찮으면 네. 오래 하기 힘들어요. 그럼 어차피 산 거는 마트 영수증에 뭘 샀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그냥 붙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꺼내서 먹었으면 그냥 그거 지우면 되고 이게 지워진 게 더 많으면 지저분하니까 새로 사온 거 붙이면서 거기다 그거 남은 것만 이렇게 써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절약하려면 막 일주일 식단 막 짜가지고 재료 미리 사서 좀 싸게 사서 막 다듬어서 넣어놓고 그러면 더 절약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얘기인데? 해보셨다고. 제가 네. 처음에 해봤는데 네네. 중간에 계획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아기가 아프거나 제가 아프거나 이러면 음식을 못 하게 되면 그렇죠. 이게 식재료는 시간이 지나면 상하잖아요. 그렇죠, 맛 없어지고. 네, 그러고 제가 까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응급처치로 냉동실에 보냈다가 거기서 이제 잊혀지고 나서 미라가 되죠. 네, 몇 달에 미라가 되는 거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고 발견해서 이걸 한 날 싹 정리해서 버렸는데 제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1리터짜리 썼었어요. 이게 7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7리터. 네, 이것도 해동해서 버리는 게 일이더라고요. 다 녹여서 넣어야 되니까. 그걸 남편이 이렇게 녹여가고 묵묵히 해주는데 뒤에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을 내가 이렇게 얼려서 버리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되면 이제 남편의 또 그 내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뭐 어떠세요? 합이 좀 맞아요, 남편하고? 네, 집안일을 많이 원래 좀 잘 도와주는 편이었고 집에 있는 동안에는 회사 일이 바쁘지만 뭐 이게 쉬는 날은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예, 아기 같은 것도 케어 잘 해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용돈을 받아 쓰나요, 남편이? 네. 얼마 주실 것 같아요? 저희 남편 원래는 15만 원. 교통비 포함? 네. 아니, 교통비 포함해서 15만 원. 못 타고 다니는데요? 빼빼로도 못 사밖에 먹겠는데 이거. 아니 잠깐만 한 달이에요? 네, 한 달에. 한 달에 다들 15만 원? 놀라셨죠? 아니, 이게 교통비를 포함하고? 네. 안 나올 텐데 각이. 근데 식비 이런 건 회사에 주니까. 목말라서 네. 음료수 하나 못 사 먹을 것 같은데요. 스타벅스도 이제 못 먹지. 예. 그 부서 이동을 하면서 식비를 따로 내야 되는 상황이 돼서 2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점심값을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니, 이제 20만 원? 점심값 한 달 출근하는 날짜가 한 20일만 돼도 점심값 5천 원만 해도 10만 원인데 5천원짜리가 어딨어. 5천 원짜리가 없잖아요. 우리 만 회사 원짜리 직원들 그거만 다 해도 만 20만 원인데. 원인데 2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한 달에? 그래서도 부족하지 않냐고 해도 자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 뭔가 다른 수입은 있겠는데 이거. 구내 식당이 있나요? 이거 있긴 있는데 별로 그러니까 동료들이 잘 안 그쵸. 간다고. 예. 네. 아니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거. 20만 원 갖고 차비만 해도 못해도 15만 원 그냥 나올 것 같은데. 보너스 나온 걸 갖고 계신 게 아닌가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네. 뭔데? 거기에 이발비랑 핸드폰이 포함이에요. 아니 잠깐만. 말이 안 돼. 책을 떨어뜨렸어요. 말이 안 돼. 아니 잠깐 이거 좀 따져보고 가죠. 잠깐 20만 원이라고 치고 이발비도 막 비싸던데 교통비, 요즘에. 핸드폰 요금, 이발비. 이발 한 달에 한 번 하죠. 핸드폰 요금 한 달에 한 번 나오죠. 아니 핸드폰 요금 아무리 저렴한 거 써도 3만 원 이상 나올 거 아니에요. 이발비 뭐 남자 그냥 커트 뭐 제일 싼 거 해도 못해도 요즘 7천 원 한단 말이죠. 7, 8천 원 한단 말이죠. 그럼 3만 7천 원이야. 차비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 쳐도 한 10만 원 나올 거란 말이죠. 차비가 왕복하면? 5만 8천 원이요. 차비가 5만 8천 원이에요?
왜냐면 그 아. 지하철만 타는데 전기권을 쓰거든요. 그게 그럼 한 차비- 달이면 58,000원. 근데 뭐 잠깐만. 친구 와가지고 밥 좀 사줄 수도 있고 술도 좀 사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아, 내가 좀 술을 낼 수도 있고. 야. 워낙 바빠서 그런 시간이 좀 없는 것 같긴 하네요. 돈 쓸 그럼 시간이 좋아. 없으시고. 자, 37,000원에 58,000원이면 그래 95,000원인가요? 그러면 한 10만 원 또는 그렇게 나가고 그럼 식비가 나머지 10만 원으로 해결이 되는 거구나. 그런 안 그런 거 모자란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니트 치마 입으셨는데 이거 드라이 안 맡기세요? 아, 드라이에 최대한 입고. 아니, 그 옷도 가끔 사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래도 최소한 직장 동료들하고 가끔가다 식사도 할 때도 있고 커피도 식사하면 좀 살 수도 있고. 식사 한 번 하면 몇만 원씩 나가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얼마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다 하는 것 같던데 야. 모르겠어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뭔가 다른데 수입이 있는 거야. 이게. 주식 투자를 더 잘하시는 게 아닐까요? 신통방통하네요. 근데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불편함이나 불만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원래는 커트 아까 최소한 7,000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원래는 이발비를 따로 계산했었어요. 근데 네. 12,000원 하는 데를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가 계속 1,000원씩 오른대요. 15,000원까지 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또 이제 계산을 하다가 좀 이렇게 더 돈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이 나가는 거여서 여보 이발비를 자기 용돈에서 하는 건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해. 할 수 있대요. 그러더니 근데 문제는 15,000원짜리 계속 오랫동안 다녔는데 네. 본인 용돈에서 나가라고 하니 갑자기 8,000원 하는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8,000원짜리 가위 사줄 것 같은데 나보고 그냥 잘라달라고? 그래서 내가 잘라줄까 했더니 그건 절대 싫다고. 야, 이제 알았어. 야, 이제 이게 군인 같아 군인. 이제 성공의 비결을 알았다. 그렇게 안 쓰니까 자본금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근데 신랑이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진짜 근데, 감정적으로 야. 약간 내가 이렇게까지 지내야 하나 하고 약간 속상하고 좀 비참하다 싶을 정도로 느꼈던 그런 순간은 없었나요? 최근에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미 삶이 그러니까요. 됐기 때문에 네. 불편함도 크게 없으시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절테크? 그러니까 왜 재테크는 돈을 벌어서 어떻게 막 이거를 뭐 어떻게 투자하고 넣고 막 근데 절약하는 것도 되게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예. 절약하고 내가 진짜 써야 될 돈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삶의 습관이 만들어진 거가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거 자체를 인식 못하고 되게 지낸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좀 숨구멍을 만들어 두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은 생활비도 써야 되고 본인도 쓰잖아요. 네. 직장인이든 아니든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고 하니까 본인 용돈 한 10만 원이라도 네. 따로 책정을 해서 이게 엄마들이 본인 거 사면서 생활비에서 사면서 굉장히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네. 그럼 생활비 더 많이 쓰는 거 같고 안 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내가 좀 사고 싶은 거 마음 편히 사고 대신 생활비는 침범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리고 이제 생활비도 사실 좀 맞아요. 남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남으면은 이제 여유 있으니까 치킨 한 물 사 먹자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예비비로 따로 놔둬요. 그래서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생활비가 넘게 되는 날 있거든요. 저도 이번 달에 이렇게 아들 때문에 레고 사세요? 예상치 않은 지출 때문에 오버될 위기에 놓여 있을 때는 그 옛날에 생활비에서 남겨둔 돈으로 채워서 여기서 채우면은 다른 항목 돈을 안 건드려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련을 미리 해놓는 거죠. 저는 운동 같은 거 하는데 돈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뭐 배우고 할 때 그리고 등록비 같은 거 애들 학원비 뭐 이런 것들은 운동하거나 이런 건 안 하세요? 운동을 이제 해야겠다고. 피부 미용이라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부대적으로 삶에는 꼭 안 필요한데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지 않나요? 저는 요즘에 남편이 자꾸 피부 관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별로인가? 나는 생각이 없는데 네. 남편이 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돈을 안 쓰니까 그래서라도 좀 그래서 쓰라는 얘기겠죠. 네, 좀, 네.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나의 삶의 낙 같은 거를 위해서 취미생활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아. 것들을 두 분 다 별로 없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식물 키우는 취미가 있어요. 어. 네, 그러니까 식물이 희한하게 힐링이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분갈이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네. 근데 이게 약간 재테크로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 아, 네. 또 그것도 또 글로 네. 갔어요 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수익을 낸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 정말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이게 되게 나중에는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그쪽은 아예 못하게 됐는데 나중에 제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겨울에 아기가 태어나니까 난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아기가 안 나와도 겨울엔 난방을 하게 돼요. 저희가 너무 자연스럽게 들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한파 와가지고 바로 틀었죠. 네. 근데 아기가 없으면 안 틀었을 것 같은데. 아, 그런 거 이게 다른 거죠. 몸이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생활 습관이 네. 달라서. 막 자연스럽게 넘어갈 뻔했어. 아무튼 그랬는데 네. 이제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제 투자금을 밀어넣다 보니까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좀 약간 다육 식물 중에서 약간 고가인 것들을 급매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 나가서 그 돈으로 그 관리비 낸 적도 또 그 있고. 시장이 있군요. 네. 그 애완견 통장도 있던데. 네. 제가 네. 처음에 이제 너무 키우고 싶었었는데 못 키우다가 결혼해서 이제 독립하게 됐으니까 이제 키우는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 나중에 6살부터는 병원비가 많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비용이 이제 보험이 안 되고 하니까 몇백씩 나와서 그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결국에는 유기되는 상황에까지 이른다고 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보험을 알아봤는데 너무 실효성이 없어서 차라리 그 돈 5만 원씩을 떼서 매달 모아두자. 그래서 데려오자마자 바로 통장에 만들어서 그때부터 5만 원씩 강아지를 모았고 위해서. 한 아. 7살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하여튼 돈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지출의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서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요. 근데 애완견 통장 얘기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어. 지금 약간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많이 깨지긴 해요. 한 번 안 그러니까 되면 맞아 맞아. 거긴 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뭐 맞아. 갔다 하면 뭐 수십만 원, 100만 원 네, 우습게 맞아요. 나가니까. 우리 개도 그런 것도. 11살인데 네. 큰일이야. 대형견이어가지고 통장 만들었어. 가계부를 3개를 쓰신다고 네. 책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하나 쓰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 뭐 앱 같은 것도 깔았다가 기록하다가만 15일 쓰다가 말고 막 저도 그런 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계부를 3개를 쓰시는지 궁금해요. 네. 그 제가 그 생활비 예산을 딱 짜야죠. 한 달에 60만 원 쓰겠다고 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핸드폰 앱에다가 그때그때 체크카드 쓰듯이 그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60만 원을 첫날에 써두면 이제 잔액 남은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저께 아들 독감 주사 맞추려고 장난감으로 딜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말귀 좀 알아들어갖고 올 초까지만 해도 장난감이고 뭐고 그냥 난리를 치더니 어제는 고민을 하더니 자기 주사를 맞겠대요. 너무 귀엽다. 주사값이네. 그래서 소방차 사달래요. 그래서 알겠다. 울지 않고 잘 맞으면 소방차 사러 바로 가자 했는데 다행히 처음으로 그냥 앉아서 맞고 안 울고 참고 안 울고 근데 이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자, 엄마 저 소방차 사주세요. 그럼 울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트를 갔는데 그 소방차가 없는 거예요. 마트에 아들이 찾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레고를 고르는 거예요. 안 돼, 레고 비싸. 저는 예산 한 3만 원 정도 네. 생각했었는데 얘가 66,900원짜리 사는 거예요. 지금 생활비도 많이 지금 거의 반 이상 쓴 상태에서 그거를 사면 안 되는데 근데 약속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신뢰를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 사주고 왔더니 어제 가계부에 타격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루에 이제는 남은 날 10,000원씩 쓸 수 있는 정도밖에 돈이 안 남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냉장고를 이제 최대한 파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가계부 하나는 내 생활비를 한 달에 이제 얼마를 쓰겠다 계획을 하고
그것을 계속 계획하면서 이제 체크한다. 가계부 그- 1은 생활비 네. 가계부고 그래서 쓰는 네, 거고 네. 나머지 전체 가계부는 이제 고정비들 나가잖아요. 대출이자 뭐 공과금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건데 대부분 저는 이제 신용카드를 자르지 말자는 주의잖아요. 그럼 신용카드의 단점이 뭐냐면 통장에 돈은 남아 있는데 계속 결제가 되니까 이게 괴리감이 생겨서 나중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실적 같은 거 채워놓는 것도 대부분 카드에 다 걸어놔서 기본 실적 하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적어 놓고 이제 거기서 남는 잔액 금액이 실제로 내가 나한테 남는 돈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 카드로 결제된 게 나중에 몇 달 있다가 내 그 다음 통장에서 달에 빠져나가니까. 나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통장 잔고는 월급이 거의 그대로 있는데 맞아요. 카드 대금은 계속 나가잖아요. 이미 생활비도 썼고. 여기서 쓰고 네네네. 공과금도 여기서 나가니까 음. 그러면 이게 괴리감이 생겨서 나 통장에 돈 많네 하고 돈을 쓰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계부 정리하면서 이제 잔액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아야 이거는 내 돈이 아니고 카드값으로 나갈 돈이라는 네. 걸 인식하기 위해서. 그럼 실제 카드로는 긁어놓은 상태고 이미. 네네. 근데 그치. 그게 통장에서는 맞아, 안 맞아. 빠져나간 돈도 가계부에는 다 지출로 적어놓는다는 네네. 얘기죠. 네네. 어쩐지 그래서 월급이 통째로 나갔구나. 막 이런 어. 통째로 다. 그래서 월급날 바로 로그아웃 돼버리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난 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다들 살고 있죠. 네. 그래서 그 12일에서 14일의 결제일을 네네. 택하면 그 한 달 1일에서. 정산을 한 네네네. 1일에서 30일까지 정산한 후에 12일이나 14일 그러니까 중반에 딱 그 카드 요금이 나와서 그게 딱 맞아 떨어져서 그날 결제일을 하는 게 좋다라는 팁도 네. 되게 좋았어요. 네. 그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책을 안 읽을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 그쵸. 있으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게 왜 12에서 14일 결제일은 보통 그냥 월급날 하면 되지 않나? 월급날 또는 네, 뭐 월 30일? 말로 하는 경우도 그쵸, 많고. 그쵸. 그러지 네. 않나요? 네.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되면 월급이 바로 카드값으로 나가면 이게 사실 다음 달 월급을 땡겨 쓰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돈을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막아내기 급급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은 월급날에 카드 결제를 많이 설정해 두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 힘든데 이제 자금 관리를 좀 하다 보면은 월급날이랑 상관없이 1일을 시작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1일 이게 결제일이 카드사마다 좀 달라서 월급날이어도 뭐 중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날짜가 달라서 이거 정산되는 챙기면은 그죠. 네, 네.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1일부터 시작되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딱 내가 이번 달에는 얼마가 나가고 얼마를 쓸 수 있겠구나. 이걸 한눈에 관리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항상 이 돈은 항상 통장에 남아 있다가 다음날 13일 정도에 돈이 나가게 되니까 제 통장에 항상 카드 대금 나갈 돈이 항상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지 네. 그냥 다음 월급 나오자마자 월급 다 없어져 버리면 사실 그거 흥이 안 나요. 통장에 돈이 좀 있는 걸 봐야지. 그러니까 우울해. 월말로 맞아. 하면 그게 어차피 다음 달 거 미리 다 땡겨서 이미 써놓은 걸 이번 달 네. 월급으로 다 충당해서 내보내는 거니까 네. 계속 그냥 쫓기는 느낌이 들긴 네네네. 들겠어요. 마인드가 맞아요. 다르구나.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카드 지출도 다 지출로 삼으려면 네. 최대한 월초로 음. 그 카드사 결제 금액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끔 해놔야 그렇게 관리가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그리고 이제 명세서도 한 달 단위로 딱 끊기니까 네. 그냥 모으면 네. 바로 가계부가 네, 네. 1년 가가지고 네, 딱, 네. 딱 떨어지네. 첫 번째 가계부는 생활비의 디테일한 가계부, 두 번째 가계부는 종합적인 그런 네. 가계부, 세 번째 가계부는 뭐예요? 그거는 재테크 가계부인데 오. 이거를 가계부에 처음에 같이 쓰다 보니까 사실 투자금 이제 통장에 모았던 돈을 적금 통장에 있던 걸 가계부에 옮겨 좀 뭐 1,000만 원 옮겨 적었다가 이게 다시 바로 나가잖아요. 이 큰 돈만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더라고 정리가 안 돼서 네. 이거를 따로 그냥 빼가지고 그 전체 가계부엔 적지 않고 아예 엑셀에다가 그 이제 비용이나 이런 거 다 합쳐서 내가 이 물건에 투자했을 때 얼마가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금이나 이런 비용, 부대 비용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벌었는지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런 거 이제 정리하려고 그거는 따로 했는데 이건 사실 자주 하는 건 아니고 그때 있을 때마다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정리용으로 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이제 부자로 가는 다리 브릿지라고 딱 이름을 지으셨는데 어떤 분에게 이 책을 이렇게 권하고 싶고 권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저는 이제 사회초년생 그리고 이제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그리고 제 또래 분들 이렇게 다 넓게 책을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제 나는 그냥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생각에 그냥 시도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신경 써서 하다 보면은 꼭 이렇게 자산을 불려서 원하는 삶을 살 날이 곧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1,000만 원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사실 그 과정만 잘 견디고 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돈이 이게 불어나는 거는 투자해갖고 불어나는 건 되게 순식간에 불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겪고 나니까 이거 정말 누구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다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 목표를 정한 게 40살부터는 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그 전에는 이제 하고 싶은 거를 좀 나중으로 미뤄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아예 못한다고 하지 말고 젊었을 때 이거를 조금 더 뒤로 미루고 자산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누리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계속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신에 내가 지금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좀 더 앞당길 수 있다. 저는 이제 그거를 마흔으로 정했거든요. 뭐예요? 이제 뭐 하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저는 유럽 여행을 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곧 갈 수 있게 되면 이제 가족들 다 이제 동생네랑 부모님을 다 해가지고 다 같이 한번 가보고 싶어요. 더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약간 여행 갈 때 조마조마하고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써도 되나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지출이 생각보다 좀 컸는데 어떻게 되든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갔다 왔거든요. 우리는 미리 다음에 들어올 돈을 예상해서 미리 다 써서 갔다 오고 돈은 나중에 벌자 주고. 노는 게 힘이야 이러면서 벌어서 메꾸면 되니까. 벌어서 메꿀 생각하고 쓰고 가거든요. 네. 미래에 내가 갚겠지 막 이러면서 뭐 그러니까 미래 나야 잘 부탁해. 뭐 이런 그러니까 그랬는데 약간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상휴가. 네. 야, 이 정도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좀 누려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네. 순서가 그게 맞네요. 아니, 미리 누리고 나중에 갚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불안해서. 앞으로 뭐 자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이제는 투자를 계속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자산이 어느 정도 되겠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정도 되겠다라는 게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어쨌든 뭐 돈도 잘 벌고 투자로 해서 잘 불리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저는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사는 게 결국 저한테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부잣집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책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절약으로는 절대 되지 않고 투자를 해야 한다. 근데 나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네.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리고 돌아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저의 기준은 이래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내가 그동안 정말 투자에 많은 공부와 정성을 들여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우아하게 절약할 수 있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이라면 네, 부자로 가는 다리가 왜 안 놓아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책 보시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몇 억거리는데 나와는 너무 다른 사정인 것 같은
분들이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세상에 공짜 정심은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뭐 이제 생활 태도라든지 사람 대하는 거라든지 재테크 공부라든지 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분들은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분을 실제로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는 게 굉장히 막 맞습니다. 무슨 위대한 투자자들의 막 그런 투자 담론을 읽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끝으로 저는 꼭 남편분을 한번 따로 한번 만나보든지 모시든지 한번 해봤으면 더 좋겠다는 대단해 생각이. 보이기도 하고. 아니 절약도 사실 아린님 못지 않은 것 같고 네. 그 돈으로 생활한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아서 뭐 부수입이 뭔가 있다. 뭐가 됐든. 네. 오늘 아무튼 브릿지 작가님, 김수현님 모셔서 절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투자에 대한 네.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전 빠숑님이 가장 처음에 말씀하셨던 서평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맞아요. 그게 뭐 남들 눈에 어떻게 비치던 간에 내가 내 갈 길을 정해서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성과도 내셨고 그러니까 아마 수현님 보시면서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책 읽어보시고 또 자기도 노력해 보면서 어떻게 살지 고민해 보시면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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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강추. 네.